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5번째 이야기. 군사께서는 어디에서 싸우실 작정이요? 손권이 강하의 황조를 토벌해 오나라의 위세를 떨치고 있을 무렵 신야성의 유비는 공명에게 여러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공명의 말대로 강동에 첩자를 보내 오나라의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첩자는 곧 신야성으로 돌아와 염탐한 결과를 유비에게 고했습니다. 손권은 몸속 군사를 이끌고 강하의 황조를 토벌했습니다. 오성에 돌아온 후에는 주유에게 명예, 수군을 널리 양성하고 있다 합니다. 황조를 토벌한 것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 테지만 수군을 양성하는 것이 수상쩍군. 공명,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수군을 기르는 것은 형주를 얻기 위해서임에 틀림없습니다. 조조 또한 강남을 정벌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으니 조만간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주공, 형주의 유표님께서 보내신 정갈이 왔습니다.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니 형주로 와달라는 전갈이군. 이번에 유경승이 주공을 부른 것은 손권이 황조를 친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우를 부른 것은 손권이 강하의 황조를 친 일 때문일세. 우리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루라도 빨리 손권을 쳐 보복을 하려고 내 자네를 불렀네. 조조가 강남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이때 동호를 친다면 조조는 반드시 형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나도 사실 그것이 걱정이네. 아우가 나 대신 이 형주를 맡아 주어야겠네. 그러나 유비는 유표의 청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 유비를 보고 공명은 유비가 정말 어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밖에 유기공이 오셨습니다. 숙부님, 저는 장남이긴 하나 계모채 씨가 자신의 아들 유종에게 형주를 물려주기 위해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채 씨의 손에 죽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내일 공명을 자네에게 보내겠네.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자네가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줄 것일세. 다음날 유기는 사다리까지 치운 다락에서 공명에게 애걸을 하게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공명 앞에서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는 유기. 결국 공명은 유기에게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옛날 춘추시대 진나라 홍공의 부인에게는 총명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신생, 아우의 이름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홍공의 둘째 부인 여희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이들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여희는 신생과 함께 홍공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벌들을 풀어 신생이 자기를 껴안게 만들어 홍공이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후 홍공은 신생을 의심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희의 계략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여희는 그 후로 더욱 간사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제사 때 제사상에 올린 제물에 독을 넣어두고는 신생에게 그 음식을 아버지께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희는 신생이 바친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개는 피를 토하며 즉사하고 말았지요. 여희의 계략대로 홍공은 신생을 끌어내어 목을 빼고 말았습니다. 그럼 중이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이는 여희의 계략이 자신에게도 미칠 것을 알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헌공의 뒤를 이은 진의 문공이 바로 중이입니다. 중이처럼 공도 형주를 떠나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강하성이 황조가 죽은 이후 줄곧 비어 있습니다. 다음날 유기는 공명이 알려준 계책대로 강하의 수비를 맡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유표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역관에 머물던 유비를 불러들었습니다. 강하는 형주와 오나라의 경계가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일족을 보내 수비를 맡기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유기공자라면 잘 해낼 테니 걱정 마십시오. 유기는 즉시 강하로 떠났고 유비는 공명과 함께 신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허도의 조조는 대신들과 유비를 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서가 공명의 총명함을 강조하며 만류하였지만 조조는 하우돈에게 총사령관 직책을 주고 사냐로 출병을 시킵니다.
조조의 명을 받은 하후도는 우흠, 이전, 하후랑, 한호를 부장으로 삼아 신야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때 신야의 유비는 공명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군대를 조직하고 병사들을 조련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후돈을 대장으로 한 조조군 10만이 신야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비는 처소로 돌아와서 공명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과의 만남을 물과 물고기가 만난 것과 같다며 항상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우와 장비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며 제갈량을 못 믿어하였습니다. 제갈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10만 대군을 막을 계책을 제갈량과 의논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조조군을 막을 좋은 계책이 있다는 말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문제라니 무슨 말이요? 제가 아직 세운 공이 없어 관우와 장비가 따르지 않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은 나도 그게 걱정이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신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주공의 검과 대장인을 빌려주십시오. 이후 일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클대, 장수장, 도장인. 대장인은 장수가 가지고 있는 도장입니다. 공명은 유비의 검과 대장인을 받은 뒤 군령을 내려 장수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신야에서 90리 떨어진 곳에 방망성이 있소. 방망성은 가파른 고개에 있고 왼쪽에 예산, 오른쪽에는 알림이라는 숲이 있소. 그곳이 우리의 싸움터가 될 것이요. 장수들에게 군령을 내리겠소. 온장과 익덕은 군사 1500을 이끌고 각각 예산과 알림에 매복해 있다. 불길이 솟으면 적의 후진과 중군을 공격하시오. 관평과 유봉은 군사 500을 이끌고 방망성 양쪽에 숨어 있다가 적이 이르면 지체 없이 불을 지르도록 하라. 자룡은 선봉으로 나서 하후돈과 싸우되 패한 척하며 도망치도록 하라. 주공께서는 뒤를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께서는 어디에서 싸우실 작정이요? 나는 성을 지킬 것이요. 우리는 모두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편하게 성 안에 들어앉아 계시겠다. 이렇게 엄청난 계책은 처음 듣소. 주공의 검과 패인이 여기 있다. 명령을 어기거나 군유를 어지럽히는 자는 가차없이 목을 벨 것이다. 내 검과 페인을 맡은 군사에게 무슨 방자한 짓이냐. 군령을 따르지 못하겠느냐. 장비와 관우는 계책이 맞지 않을 경우 엄하게 따지기로 하고 물러났습니다. 유비의 장수들은 제갈량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조자룡은 하후돈과 싸우는 척하다 밀리는 듯 도망쳐 적을 유인했습니다. 계책은 들어맞아 하후돈을 골짜기로 유인하여 양쪽에서 불을 지르자 불길에 휩싸여 겁을 집어먹은 하후돈의 군사들은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후진에서 관우가, 중진에서 장비가 공격하자 하후돈의 10만 대군은 크게 패하여 호도로 퇴각했습니다. 1만도 안 되는 신야의 유비군은 산동의 맹장 하후돈이 이끄는 10만의 조조군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방망파는 조조군의 거대한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의 계략에 감탄하며 신야로 돌아왔습니다. 마중 나온 제갈량의 수레를 보자 관우와 장비는 말에서 뛰어내려 아뢰었습니다. 적의 시체만 3만은 되어 보이며 양곡과 마초는 불질렀습니다. 하후도는 꽁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공의 덕과 장군들의 용맹 덕분이요. 모두들 수고하셨소. 황공하옵니다. 방망파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덕에 제갈량은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그의 명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6번째 이야기. 제가 마음속으로 모신 주공은 오직 유황숙 분이십니다로 이어집니다.